안녕하십니까. 국제신문 이승윤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신문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두 분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자담에는 이원영 전 수원대 교수님이시죠. 한일 시민도보 행진단 단장님과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님, 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핵 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두 분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두 분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원영 한일 시민도보 행진단 단장님께서는 지금 행진단과 함께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리고 부산부터 도쿄까지 지금 거리 대장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단체를 만드신 거고, 그리고 현재 이제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실 예정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일본 정부가 벌이고 있는 상식적이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이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인의식이 생겨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것은 저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행진을 통해서 뜻을 세상에 알리고 그 뜻을 모아서 일본 정부에게 전달하는 그런 행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이미 오셨죠? 네. 얼마나? 서울에서 지난 6월 18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예. 대전과 대전과 대구, 울산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부산에 왔습니다. 며칠째인가요? 지금? 예. 지금 18일 날 출발했으니까 예. 지금 거의 한 4주가 됐죠. 아유, 대단하시네. 4주가 됐고 거리로는 한 500km 넘었습니다. 야,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저는 이제 우리 행진단이라는 게 조직적으로 뭐 구성이 돼서 이렇게 출발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 생명탈의 실크로드를 행진을 했던 분들 소수 위주로 소수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구간별로 참여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이제 주로 쭉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걷는 걸로 하고 그 지역의 시민들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의식 있는 시민들이 구간별로 참여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걸으시면서 시민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예. 좀 여론이 어떻습니까? 이번 원전수 관련해서 반대 여론도 있고. 여론조사 결과 85%의 예. 국민들이 이 문제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호응이 좋죠. 대부분 다 호응이 좋고 뜨겁습니다.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행진할 적에 이렇게 뜨거운 호응을 별로 받지 못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차창을 열고 화이팅 외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생수를 막 갖다 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차를 돌려가지고 돈을 현금을 5만 원짜리 현금을 막 주기도 하고 아주 해가지고 지금까지 행진하는 동안 피곤한지 모르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함께 대화하실 우리 김해창 경성대 환경학과 교수님이시죠. 네. 예, 현재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핵 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상임 대표시고 지금 부산 지역에서 그 핵 폐기물 폐기장 관련해서 안전성 문제 늘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예, 현재 지금 범시민운동본부 상임 대표신데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은 이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부산 지역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4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은 굉장히 오래된 원전인데 위험성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는 10년 더 연장하겠다고 2, 3, 4, 5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영구 폐기장이 정해지지도 않고 공론화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기존의 고리 원전을 계속 임시 핵 폐기장으로 계속 쓴다는 것은 앞으로 30년 뒤에까지 그 이후에도 이 지역 자체가 어떤 핵의 그 안전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결국 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난 그 원전의 오염수를 태평양 공해상에 지금 마구잡이 투기를 하겠다고 하는 일본의 오염수 반대까지 크게 세 가지 핵심을 가지고 지난 2월 달에 부산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아주 생활단체까지 합쳐서 한 167개 단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운동이 과거에는 탈핵 시민연대라든지 해서 이런 어떤 환경운동 단체 중심으로 갔다면 그 뒤에 제가 이제 더 30km 포럼이라고 해서 원전에서부터 이 방사성 안전계획구역 자체가 한 30km, 그럼 부산에 거의 7, 8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핵이라는 걸 주장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원전에서 안전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깨어 있어서 이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모아내고 지금 정부로부터 원전에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안전 문제를 체크하고 더 이상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특히 오염수의 어떤 일본의 해양 방류 같은 거는 국제 환경 범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진흥하는 어떤 이런 입장을 강화하다 보니까 일본하고 똑같은 생각을 그대로 겸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에요. 그 정부가 이것은 단순하게 과학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단체가 시민과 함께 공감을 또 해서 하고 지난 부산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시에서 좀 이런 거를 정부에 충분히 건의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또는 시민 여러 가지 대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쭉 하고 인식 정진을 위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은 특히 일본과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시민들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국내 원전 문제만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제 일본 이제 나라 밖 원전 문제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안전성 문제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단장님도 일본까지 나가셔서 국민 여론들을 들어보시는 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이런 자리를 가지시는 어떤 취지가 되는 결국에는 해양 오염 방류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한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뭔가 그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제 본격적인 자담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주제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과연 안전한가 두 전문가가 봤을 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정치적인 논쟁도 많지만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일본의 이 핵 오염수 해양 방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일본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기들이 어떤 안전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인데 자기들 필요성만 강조하고 거기에 이제 과학이란 이름을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냥 대체로 이것은 국제적인 안전 표준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원전에서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핵종들이 좀 나옵니다. 한 6가지 정도 종류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해서 좀 미미한 흔히 말하는 기준치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 수준 이하로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많은 걸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되는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이라고 하는 이 중대 사고, 엄청난 체르노빌에 준하는 그런 사고가 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바다에 방류도 많이 되었고요. 그 뒤에 지금 노심용융이 되어가지고 흔히 멜트다운이라는데 완전히 원자로 안에 있는 노심이 녹아내렸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는 그 노심용융이 되고 나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방사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로봇까지 들어갔는데 서너 시간을 못 견뎌요. 그 고가의 장비가 다 부서지기 때문에 지금 얼만큼 이 노심이 녹아서 문드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비가 내리고 또 그것은 오염수를 가만 놔두면 지금 원전은 그대로 사고가 났대서 놔두면 다시 흔히 말해서 불이 일어나요. 거의 3000도 정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이 계속 있어서 냉각수를 계속 들이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다가 비하고 해서 오염된 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게 하루에 최소한 100 몇십 톤이 지금까지 나온 게 그동안에는 10년 동안 한 1000톤짜리 큰 탱크에다가 한 1000 몇십 개를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걸 사실상 우리가 보면 불편하긴 하지만 좀 더 쌓아놓고 앞으로 좀 더 대형 탱크를 만들든지 해서
10년, 20년 가면 반감기가 한 12.3년 되기 때문에 원래 핵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한 100년 정도 보관을 하면 문제가 전혀 반감기에서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본 생각은 지금 빨리 후쿠시마의 어떤 원전 사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고 또 이것은 지난번 아베 정권 때 도쿄 올림픽을 하면서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해서 후쿠시마를 빨리 진흥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일을 전 세계에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는데 문제는 일본도 문제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정부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외교적인 문제는 이 과학이라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되고 또는 거기에 대한 반대 증거를 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보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해서 나아가는 것이 과학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괴담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또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염수 자체는 다른 방법도 사실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이 그 처리한다는 것 자체를 이번 IAEA 최종 보고서 자체에도 실질적으로 IAEA가 뭐 일본에 있는 그런 상황에 제수를 해서 제대로 그걸 충분히 검증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일본이 주장하는 말만 듣고 그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에 그걸 신뢰한다는 이야기죠. 신뢰하겠다는 것은 그 믿음의 이야기지 과학이 아닌데 그런 문제를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일본 자체나 도쿄 전력이 지금까지 일본 국민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았어요. 또한 일본의 어민들이 처음에는 도쿄 전력이 방류하는 걸 봐줬는데 그것이 2015년에는 일본 정부가 어민의 동의가 없이는 바다에 방류하는 거나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약속을 어기고 있고 그리고 알프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핵종 처리 설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모든 핵종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처리해도 70% 이상이 오염됐다든가 뭐 이런 또 해양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증 문제는 전혀 없었다 등등의 이야기가 아주 조금씩 따지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일본이 아주 값싸게 또는 미연에 가해자가 범죄자가 범죄를 은폐하겠다 하는 정도의 심정에서 국제적으로 저지르는 어머니 모태인 바다에 대한 테러이자 미래 세대 입장에서 보면 미래 환경 세대에 대한 폭력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지구 초원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 정부라든가 한국 정부, 미국 정부, 그리고 유엔, 그리고 IAEA가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고장이 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유엔이라는 기구가 과거에 지구 생태계라든가 지구의 전반적인 환경 문제라든가 그 경제적인 삶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해 가지고 헌장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1982년도에 세계 자연 헌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지구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구 헌장은 2000년도에 만든 지구 헌장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관련되는 국제적인 기구하고 거기 관련된 유엔 관련 산하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리우 회의라고 하는데 그 회의를 한 결과를 다듬어 가지고 2000년도에 지구 헌장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헌장의 제6조에 보면은 D항에 보면은 방사능을 늘려서는 안 된다. 증강시켜서는 안 된다. 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조항이 반드시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그 92년도에 제정할 시기쯤 돼가지고 93년도에 런던 협약을 맺어가지고 방사능 배출에 대해서 이거는 배출하면 안 된다는 것을 협약을 국제법을 만들었어요. 해양법을 만들어가지고 일본도 거기에 가입을 하고 한국도 가입을 해서 하나의 국제적인 룰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체 다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가 힘의 논리로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능 기구입니다. 원자력 그냥 안전 기구가 아니고 국제 원자력 원전을 만들고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IAEA라는 그러한 국제 기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과학적인 기구가 아니죠. 그 정치적인 기구죠. 정치적인 기구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받은 그 근거를 보고서를 가지고 뭐 방출하겠다. 이거는 완전 넌센스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국제사회가 완전히 고생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 지구촌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개별적으로 저는 대학 교수 시절에 그 탈핵 에너지 학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준비위원회하고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있잖아요. 그 민변의 상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공동으로 4년 전에 국제 세미나를 주최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 전문가 두 사람 초청을 했는데 하나는 고토 마사시라고 하는 원전 엔지니어예요. 또 한 사람은 마키타 히로시라고 하는 과학 저널리스트예요. 미국에서 교수도 하는 분인데 두 분 초청해가지고 그때 원전 오염수 문제가 한창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권 때 그때 총리가 누구냐 이낙연 총리였어요. 실세 총리였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거기에 일체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어서 민간에 있는 학계에 있는 사람하고 변호사들하고 모임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를 해가지고 정언을 들었습니다. 고토 마사시라고 하는 원전 엔지니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원전 오염수는 버리는 것보다도 보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 왜냐? 보관하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보관 133만 톤을 보관하는데 당시 기준으로 탱크 비용만 330억 엔이면 된다. 330억 엔이면 우리 돈으로 뭐 3, 4천억 원 정도 되니까 얼마 안 되죠. 그것을 123년 보관하면은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방사능이 세슘이라는 트리튬이라는 삼중수소니까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하면 방사능이 아닌 줄 아는데 그게 트리튬이라는 방사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방사능을 반감시키는데 12.3년이 되니까 그것을 123년 동안 보관을 하면은 거기 절반 해가지고 1052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방사능이. 그 100년 동안 보관해두면은 그 정도 줄어드니까 그때 처리해준다. 그 보관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든다. 딱 정언을 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정언을 했고. 마키타 히로시라는 사람 뭐라고 정언했냐면은 알프스라는 그 시설은 핵종을 다 제거하지 못한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 외에는 나머지 다 제거한다 했는데 실제로는 제거하지 못하는 핵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본 정부의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서는 안 된다. 딱 그렇게 단언을 했어요. 네, 두 분이 얘기를 하신 주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과 한국 양 정부가 지금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지금 원전수 핵 오염수를 방류를 강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학이 실종됐고 그러면서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 지금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과정에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단체다라고 또 정의 내리셨어요. 이렇게 좀 IAEA라는 단체뿐만 아니라 이 단체에서 만들어낸 보고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두 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IAEA는 만들어진 것 자체가 195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그 전에까지는 이제 원자폭탄 핵무기를 만든 어떤 이런 기술을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 이제 원전으로 만드는 건데 또한 이 원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 핵종 중에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새로 재처리하면 그 자체를 가지고 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전은 원자폭탄의 양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IAEA는 그러한 원자력 발전을 이제 일방적으로 핵폭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핵폭탄 만드는데 전용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 하나. 대신에 원자력의 끝없는 진흥을 기본으로 하는 이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UN 안에서도 이 자체가 UN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그냥 원전하는 업계의 자치기관이에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늘 보고서를 내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 일본에서 2년 전에 이야기한 것은 오염수가 지금 이렇게 탱크가 가다 보면 올해 한 6월 정도에 다 찰 거다. 그러면 지금 폐로를 해야 되는데 아직 폐로도 정해지지 않고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청소하려는데 걸거치니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우리가 폐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비도 적게 오고 이래서 올해 6월까지 다 찬다는 탱크가 내년 2월에서 6월까지 한 1년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게 일단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일본이 미국의 이제 중심이 되는 IAEA에 그럼 너희들이 IAEA가 우리 거를 좀 국제 표준에서 좀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다고 일종의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IAEA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첫째 IAEA를 믿을 수 없는 것 자체가 알프스라고 하는 기구는 첫 번째는 이제 여기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 도시바에서 그걸 만들어요. 그런데 한 2, 3년 동안에는 빵꾸가 많이 나고 문제가 생긴 게 일본에서 많이 지적이 돼서 그걸 히다치가 다시 이제 보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알프스라는 말 자체가 어드밴스드 리퀴드 프로세싱 시스템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다액종 제거 설비를 하지만 그냥 고두 정수 처리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 설비가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이번에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봐야 하면은 IAEA는 일본과 화상 통화 몇 번 하고 일본에서 우리 이렇게 처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쳤어요. 그리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정당화라고 하는 원전을 밖에 내려면 정당화라는 어떤 기본 원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밖에 나갔을 때 다른 데도 손해가 없고 골고루 이익이 됐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익은 오로지 일본만 있는 거예요.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특히 한국이나 중국은 엄청난 피해 우려가 높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걸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를 전혀 따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눈 감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일본을 서포트하는 그런 문제로서 IAEA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과학적이지도 않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선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성에 그게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즉 아까 IAEA 최종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방식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일본 정부가 준 도쿄 전력이 채취한 그런 자료를 일방적으로 썼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알프스라는 것을 거치면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중수소만 빼고 다 64개 되는 핵종 그러니까 사고 난 데는 64개 일반 원전에서는 한 6개만 나오는데 그것 빼고는 괜찮다 했지만 나중에 드러난 것이 뭐냐 탄소 14 안 된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고 그 외에 한번 걸르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세슘 134 스트론튬 90, 요오드 129, 루테늄 106 같은 이런 방사능 물질이 잔류해 있다는 게 알프스 처리해도 잔류해 있다는 게 일본에서 2018년 교도통신의 보도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이 알프스 가동을 막 잘하고 있다고 가동률을 높이려 하다 보니까 우리 정수기에도 그렇듯이 필터, 흔히 흡착제 자체 교환 빈도를 의도적으로 다 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방류를 한다면 이런 거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번에 저희 나토에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가지고 몇 개 제안을 했죠. 예, 그것도 참 엉성한데 뭐 앞으로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방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검증을 최종 방류할 때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그걸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요한 것이 그 삼중수소가 걸러진다고 안 걸러지죠. 삼중수소는. 그런데 이 알프스를 이제 거쳐도 오염수가 70%가 오염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염수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그걸 처리했다고 처리수로 불러달라 하는 건데 심한 경우는 62개 핵 중에서 53%가 배 이상 기준을 초과했고 6%는 그중에 6%는 100배에서 2만 배까지 초과했다. 이거는 2020년도 2월에 일본의 경제 산업성과 도쿄 전력이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요것만 일단 제가 이야기를 끊을게요. 도쿄 전력이 64개 중에 삼중수소 빼고 9개 정도만 핵종 검사한 것만 발표했어요. 즉 한 나머지 40, 50개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안 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처리수의
그것도 탱크 저장한 거 1000개 중에 4분의 1만 받고, 그것도 탱크가 한 15m 정도 돼요, 높이가. 그 중에 제일 꼭대기, 우리 같으면 막걸리를 치면 제일 위에 맑은 물만 떴지 핵종이 깔아있는 침전물이 된 거는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른 핵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나 알퍼스 2차 처리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남아있는 방사능 총량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고 하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심각한 일단 문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정치적이라고 아까 IAEA가 그리고 그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하셨는데 여기에 얘기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IAEA의 그 국제적인 관행에 대해서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객관성을 잃었다고 지적되는 행위들이 많았어요. 왜 거기 보냐 하면은,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아예 출범 자체가 이 원전을 안전하게 만드는 국제 원자력 안전기구 개념을 출범한 게 아니고, 원자력을 어떻게 하면 많이 보급하고, 이것을 각 나라에서 거기서 에너지 체제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게끔 강화할 것이냐, 그에 대해 초점 맞춰주는 기구예요. 그동안 활동해온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인 단체로밖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이제 안전하다고 한 보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예. 게 우리 대부분 한일 여론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이게 방류가 되면 우리 건강에 안전할 것인가?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우리 예. 교수님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전에 전제로 지금 방류수가 희석하면 괜찮다고. 네. 우리나라의 많은 교수, 원자력 하는 교수나 생물 하는 교수가 또는 마시겠다. 외국인 앨리서이라고 하는 그런 옥스퍼드 대학까지 명예 한 80대 되는 교수분이 와가지고 오염수를 바로 마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충북대 약대 교수는 희석이 잘 된다면 마실 수 있겠다. 아주 충분히 검증이 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다음 또 카이스트 교수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도 별 차이가 없다. 한 100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과학이 아니고 무책임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희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면, 지금 오염수 자체는 이제 베크렐이라고 하는 거는 한 70만 정도 이상 베크렐이에요.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한 6만 베크렐 정도 되는 게 법으로 내게 돼 있는데, 굉장히 느슨한 기준인데 그걸 1500 베크렐로 만들어낸다. 희석을 해서 이걸 이제 재처리하고 해서 내는데, 일단은 재처리해갖고 한 6만 정도 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지금 1km 정도 나가는 바다 길에다가 또 한 10m 정도 밑으로 해서 해양에 투기 방류를 하면 한 6,000톤 물을 가지고, 바닷물을 갖고 희석한다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1500 베크렐 하는 것도 이 기준이 미국 같은 경우는 740 베크렐이 기준이에요. 유럽은 100 베크렐이에요. 근데 미국 중에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이 연방제니까 15 베크렐을 넘으면 안 되는 걸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서 위험하다 이러면은 1500 베크렐로 낸다는데, 미국은 740 베크렐이고 유럽은 100 베크렐이고 다른 곳은 15 베크렐이라고 하면은 가장 보편적인 세계 표준 기준은 한 100 베크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1500 베크렐은 이거는 안전한 기준이 아닌데, 이걸 지금 굉장히 선심선거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지금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제가 봐도 우리나라의 생물학을 하든지 또는 원전을 하는 사람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생물 농축 관계거든요. 이 생물 농축은 제가 이제 쭉 데이터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어떤 모든 논쟁이 괜찮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문제 있는 걸로 보이고,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거 보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양자역학 같이 그런 상황인데, 일본에 이런 단체가 있어요. 기구가 고도정보과학기술연구기구. 엄청나게 과학적인 것 같죠? 근데 여기서는 삼중수소가 해산물에 농축 효과가 없다고 막 발표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단체는 옛날 이름이 원자력 데이터 센터예요. 즉 원자력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조정해가지고 원자력 공부하는 기구에서 이름이 고도정보과학기술연구기구.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민도 학자들도 신뢰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이제 생물 농축에 대한 게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의 브리스톨 해협이라고 그 옆에는 셀라필드라고 제철이 그 공장인데 여기는 일반 원전보다 10배, 20배 이상의 많은 삼중수소를 비롯한 핵종이 나와요. 위험해요. 그게 1997년부터 한 10년 동안 바다 쪽에 물을 채취를 하니까 물 안에 삼중수소는 5에서 50 베크렐 나왔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100 베크렐도 이하고 먹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넙치하고 홍합을 채취해서 보니까 넙치에는 그 자체가 4천에서 5만 같은 물에 홍합은 2천에서 4만 베크렐이 농축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런 논문이 있어요. 약 2, 3천 배의 농축이 됐고 그리고 또한 이런 또 논문도 있어요. 삼중수소로 키운 해초, 바다풀 그걸 홍합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험을 삼중수소를 해초에 조금 줬을 때 홍합이 조금 삼중수소가 농축됐고 해초에 많이 주니까 많이 농축된다는 논문이 2013년에 그 제스커라고 하는 박사가 낸 게 SCI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지금은 희석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바다가 멀고 태평양은 사실은 태평양 수심 평균 깊이가 3,0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면 몇 조 단위로만 그냥 희석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다가 그냥 정유수 실험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방금 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일본이 방류를 30년 동안 이상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일단 피폭을 돼요. 그럼 그걸 동물성 플랑크톤이 잡아먹어요. 그다음 멸치 같은 작은 고기들이 점점 크게 해서 상어라든가 큰 고기가 되면 그 고기들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한두 달 안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한 5년, 10년, 20, 30년이 축적되면 태평양 자체의 모든 바다는 오염된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한 연구를 IAEA조차 그건 하지도 않고 다른 국제기구가 하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개인의 어떤 교수가 이걸 연구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물 농도를 섞어가지고 하는 거는 이게 그냥 사기성 발언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물탱크에 물을 섞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물을 희석해가지고 뿌리는 거나 그냥 뿌리는 거 총량의 차이가 없잖아요. 총량의 차이가 없으면 희석 하나 마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뭘 희석을 했다고 해요. 괜찮다고 하는 그 자체가 완전 난센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방사능 핵종 중에서 해류로 흘러가는 게 있지만은 무거워서 바다에 깔아놓은 놈도 많아요. 무거워서 바다에 깔아놓은 놈들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걸 바로 섭취를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섭취를 하는데 섭취면 몸에 축적되는 방사능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물 농도보다도 10만 배 내지 100만 배래요. 우리 그 가톨릭 대학에, 가톨릭 대학의 김장한 교수가 이제 그쪽에 전공을 해가지고 쓰는 글을 보면 꽤 나오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을 그놈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그 위에 멸치라든가 새우라든가 그런 놈들을 먹고 또 그 위에 상위어종이 먹고 이렇게 해서 그 물고기들 안에 막 농취대가 있는데 그놈이 그 동네만 살면 괜찮은데 한국 앞바다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해유성 어종이라고 그러죠. 해유성 어종. 그 북해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앞바다에서 많이 잡아먹히는 게 뭐예요? 명태죠, 명태. 예? 그 동태, 생태, 다 그 어종입니다. 해유 어종이에요. 그런 어종뿐만 아니고 방어라든가 대구라든가 그런 어종들도 다 해유성 어종입니다. 해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가지고 먹이 사슬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어종이 침투가 되면은 확률적으로 우리 집 입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다. 이 일본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과학적 명분도 역시 떨어진다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그래도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름쯤 방류를 강행하겠다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방류가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시민사회가 일단은 혼란에 빠질 것 같고 이후에 우리 과학계도 우리 국내 과학계도 대응책을 마련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두 분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뭐 일단 심리적으로 예, 굉장히 그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예. 앞으로 이 바다가 오염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쵸. 일단 이 문제부터 굉장히 큰 충격을 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그 우리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그리고 우리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런 문제의 의사 결정을 왜 임기제의 단일 정권이 그것을 마음대로 하느냐. 또 저 일본 정부도 거기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권이 아니고 의원 내각제 해가지고 거기서 선출된 수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또 한 가지 제가 추가하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의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구 헌장에서도 방사능 배출하면 안 된다고 했고, 국제해양법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협약까지 맺었는데도 힘센 나라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힘센 나라의 그 대의제 민주주의, 국민들 손으로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간접 권력을 갖고 있는 수상과 단일 임기제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혼란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질서 역시 무너질 것이다. 단적으로 근데 우리 지금 수산물 당장 우리 상인들은 이제 안 팔린다고 그러고 국민들은 불안해서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더 심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되겠죠. 예,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일본, 예전은 이제 일본의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걸 통해 가서 시시각각 그런 자료를 잘 훑어보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하는 게 정치 금기 괴담의 정치학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 있어서 피해자를 오로지 어민님으로만 보는 것이고 일반 국민을 피해자로 안 봐요. 일본이 방류하는 거. 그리고 방류에 의해서 이것이 생태적으로 피해 입을 걸 고려하지 않고, 자, 그 소문을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업이 장사가 안 되고 수산물을 안 먹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한 이미지 피해가 크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은 돈을 많이 내서 한 5천억에서 1조 가까이를 지금 마련해가 돈을 풀겠다 정도를 하고 있는, 그게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들을 과학적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한두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첫째,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자들 중에 친원전 학자들은 희석하면 아주 농도가 낮아지면 괜찮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방금 생물 축적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물 축적 문제는 먹어서 당장 5년, 10년 안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몸에 축적되면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방사능이라는 게 당장 아주 고농도의 방사능이면 피폭이 되가 심각한데, 저설량의 방사능은 계속 몸에 축적이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나냐면 10년, 20년 뒤에 마치 성명같이 그것이 이제 다른 질환으로 나기 때문에, 방사능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 많이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5년, 10년 뒤에 암이 걸렸는 것이 뭐 탄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지, 아니면 방사능 오염 술을 먹어서 그런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과학이라고 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게 문제고, 또 기준치라는 것이 정말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 2011년 정도에 일본의 수산물을 8개년에 그걸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그 기준이 100베크렐이에요. 100베크렐, 100부터 101 되면은 수익 금지고, 그런데 98베크렐이 많이 나왔어요. 98이 나왔는데 전부 기준치 이하에서 통용이 된 거예요. 팔렸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00은 문제고 99, 98은 문제가 아니냐.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죠. 위험성이 있어요. 앞으로 저는 위험성이 뭐냐면, 가장 큰 것은 일본 자체도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스스로 봐도 자기들의 어떤 그 어업이라든가 하는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 정부가 이걸 하느냐? 명백한 거는 일본 정부 자체가 원전을 지지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원전과의 어떤 그 산업의 이익이 맞기 때문에 수산업을 포기하고라도 원전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과학적이라 하는 거나 상식적이라는 거는 이것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자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논리 중에 희석해도 괜찮다는 논리의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삼중수소수, 즉 삼중수소가 이제 물과 결합을 하면 삼중수소가 돼요. 그걸 영어로 이제 이거는 H2O라 그럽니다. 우리 물은 H2O인데 H2O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거는 뭐 마시면 관광기가 한 10일 정도, 1, 2주 돼서 몸에서 한 2주 정도 되면 다 몸을 보통은 나가요.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다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똑같이 그렇게 먹었는데 그것이 한 3에서 6% 정도는 유기결합형 삼중수소로 바뀌어요. 그걸 이제 OBT라 그래요. 그 오게니컬리 바운드 트리튬이란 이거는 OBT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몸에 바로 축적이 이제 돼 가면 삼중수소가 3H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 안에 세포 안에서 얘가 딱 들어오면 우리 몸이 또 70%가 물이면서 단백질, 지방이 또 수소 H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를 밀어내요. 다른 수소를 이 세놈이 들어가서 밀어내면 거기를 옆에서 헬륨이 딱 보다가 베타 방사선이 나가면 거기를 싹 들어와요. 그러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안에서 하다 보면 이게 몸이 충격을 받고 그러면 이걸 핵종 전환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에 좁은 세포 안에서 엄청난 전자 압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죽든지 사멸하든지 생식기가 쇠퇴하든가 이런 문제가 의학계 정설이고 삼중수소 그중에 OBT 유기결합형 삼중수소에 보면 그게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즉 100개 중에 그 안에서 3에서 6% 정도는 그렇게 언제든지 우리 같으면 재수 없이 또는 뭐가 잘못돼서 될 수가 있는 소질을 늘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친원전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먹어도 100% 나간다 하고 이야기 자체가 그거는 맹신이라는 거죠. 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는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계속된다면 아까 같이 우리가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특히 아이들은 아까 100베크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럽이나 우리나라 생협에서 나오는 게 생협이 좋은 거는 8에서 4베크렐 수준으로 제한하고 특히 아이들은 4베크렐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같은 양주를 마셔도 뭐 양주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어른들이 폭탄주 같이 마시는 거하고 그걸 애 젖병에 만일에 같은 양을 먹였다면 애가 살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100년 먹어도 100년 괜찮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까? 자기가 먹어서 괜찮다는 걸 계속 먹어서 증명했습니까? 말만 한 것이죠.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걸 정부가 좀 우리 지역의 과학자 그룹이나 국제적인 연대를 해서 제대로 하나씩 체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원전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원전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진행하는 데 앞장서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원전의 주장 논리나 우리나라의 원전 학자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일본하고 우리나라 원전 학자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 원전 안전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버린 오염수가 몸에 나쁘냐 좋으냐 하는 문제는 의학자라든가 해양생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왜 원전 추진하는 원전공학과의 원자력공학과 교수들한테 왜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 IAEA는 IAEA라는 원전 이해 단체한테 그걸 왜 물어보는지 언론은 왜 그걸 집중적으로 보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되면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말이죠. 원전 전문가한테 왜 물어보냐고요. 이 근본적으로 언론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방사능 체르노빌 오염된 흑해 있잖아요. 흑해를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고환암에 걸린 청년을 만났어요. 어릴 적에 피폭이 돼가지고 암에 걸린데 가장 치명적인 게 생식기에 바람을 시킨다는 방사능이. 체르노빌 1986년도에 사고 나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흑해에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고환암에 걸렸는데 문제는 자기만 걸린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전체가 다 그 해변가에 살았던 가족들 전체가 다 걸렸대요. 그런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피폭은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만약에 일본에서 방류를 했다 치고 그럼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이제
건강에 안 좋다. 음. 피폭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흔히 과학이라 해도 예를 들어서 만일에 암으로 걸렸는데 암이 왜 걸렸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까? 만일에 직접 소송을 한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주고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 그걸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입증 문제도 이게 큰 논란이 네,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저는 생각에 지금 그 일본에서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요, 이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방류하되 삼중수소를 지금 안전하다고 방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일본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그 아오모리에 로카쇼무라라고 하는 제철이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비롯한 핵종이 지금 삼중수소만 봐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다 합치면 삼중수소만 바다로 보낸 게 있고 대기로 가는 게 있는데 바다 보내는 게 1200조 베크렐 정도 된대요. 그런데 로카쇼 제철이 공장에서만 1경 8천조, 즉 15배가 나오거든요. 그걸 내년에부터 이제 가동이 되면 내보내야 되는데 그 여론을 잠재우려고 이번에 먼저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게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이원영 교수님께서 늘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그렇게 러시아에 1993년도에 러시아가 똑같은 입장에서 핵 잠수함 폐기하고 할 때 원자로 폐기수 같은 거를 홋카이도 위에 폐기하겠다고 IAEA 기준 지하라고 했는데 일본은 발끈해서 일본 도쿄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을 둘러싸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있고 그 뒤에 아까 같이 지금 바다에 모든 고준위, 저준위 모든 걸 하면 안 된다고 일본이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충분하게 국제해양재판소에 우리는 제소를 할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환태평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이 나서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제 시민운동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부산에 있는 환경단체가 2년 전에 도쿄전력이 이런 방출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양방류에 대해서 부산지법에다가 소송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6차까지 지금 공판은 가고 있는데 일본 도쿄전력이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시민들이 당신들이 무슨 원고 적격성이 있습니까?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만약에 옆집에서 어떤 안 좋은 나무 가지가 막 우리 집 담을 넣으면은 주인에게 이거 넘어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식이 지금은 과거하고 다른데 이런 하나하나 지금 의문점을 체크해서 그걸 우리가 국내 연구기관이나 과학자라든가 이런 단체가 힘을 모으고 또 그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면에서 지금 유엔이라든가 이런 기구가 WHO라든가 이런 기구가 미국, 중국의 패권주의 또는 일본이 거기에 상당 부분의 영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면에서 어떤 그 강대국의 어떤 이해관계에만 매달린다고요. 그래서 특히 그레타 툰베리 같은 그런 경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미래 세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인 상식적인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어업계 피해 같은 정도 수준만 이야기한다는 거는 인식이 잘못됐다. 일단 그렇게 보십니다. 예, 지금 안전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우려 지금 충분히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예. 아직 방류하지 않았고 그걸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신데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각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하시는 활동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앞으로 이제 그 외에 그 광역적으로 과학자나 우리 시민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종교단체에서 또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를 통해서 반대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 목소리 내는 걸 넘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좀 이런 목소리를 내자 하는 것이 제 이제 도보 행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그 국제사회가 국제기구, 유엔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헌장도 만들어지고 조약도 만들어지고 뭐 법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잘 가동이 되냐. 만들어진 건 만들어진 거고 실질적인 권력의 하나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량이 하나로 가동이 되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완전히 지구촌의 주인인 주민들, 국민들, 각 나라의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 권력 잡았다고 권력 잡은 그 권력 정치의 주체들이 자기네들끼리 자본 권력을 등에 업고 지금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85%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도 실제 조사해본 것을 제가 여러 들은 바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자기네들은 뭐 반대하는 비율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찬성하지 않는 비율 이 80% 넘는다. 그거는 실제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견제하지 않고서는 지구가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엉망이 되버립니다. 지금 유리창 이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번 버리기 시작하면요. 고의를 버리는 거예요. 이건 고의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고의를 버리는 거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연전 가동하다가 어쩔 수 없이 거기 냉각수 때문에 냉각수에 방사능 묻어 나오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보관해가지고 방광경 줄여가지고 돈 좀 들이고 약간 땅을 넓게 확보해가지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그냥 버리겠다. 이거는 그럼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테러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현 세대는 테러뿐만 아니고 후세대에 대한 테러거든요. 근데 이런 의사결정 왜 저거 멋대로 하냐 이거야. 예? 지구촌 주인이 나서가지고 주인들이 아 이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 뜻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해야 되고 그 이런 정권이 더 이상 재집권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6년 전 촛불혁명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촛불혁명 해가지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보여주니까 정권이 권력이 뒤바뀌고 바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연대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하는 거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국제 연대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걸어서 행진을 하면서 뜻을 모아서 하면 된다. 예. 말은 안 통해도 행진을 하면서 하면은 그 뜻을 펼칠 수가 있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 걷는 모습이 국제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세계의 국민들이 주민들이 힘을 에너지를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엔이라든가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 의회가 지금 조용하게 있는 게 지금 고장이 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미국 행정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단임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의회가 왜 참작하고 있느냐. 그것도 우리 자극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지금 가만히 국내에서 일 떠들 게 아니고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바이든이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데 미국 의회에 너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국내 최대 다수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대표가 미국 의회하고 직접 상대해가지고 이런 지구촌 위기가 생기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슈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럽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거 국제적으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도보 행진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네. 저는 이제 정말 이거는 우리 국가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정부 형태라면 세계적으로 이번에 지구를 위해서도 세계적인 환경 해결을 참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고 이해되고 그래서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게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일단 어필을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거가 가장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이 환태평양 도서국가가 한 18개국 되거든 우리까지요 포함해서 그게 같이 뜻을 모으는 게 거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미국에서도 지금 이 의회에서 그 의원이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결의는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지방 정부의 역할도 필요해요. 그렇지. 부산에 지금 시장님이라든지 울산이라든가 목포라든가 뭐 강릉이라든가 바다를 대부분 다 끼고 있잖아요. 이 도시에 있는 지향대 여야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는 정말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를 강하게 해서 제대로 일본에 대해서 촉구해라. 그 대신에 좀 지금 정부의 특성을 내가 좀 아니까 지금 대통령이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너 원래 당신들이 이야기는 원래 다 찼다했지만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에 1년 동안은 방류를 하지 마라. 그건 내가 좀 국민들 설득하더라도 그러면서 대신에
우리나라의 검증단을 공동검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배출될 때 정말 문제가 없는가, 64액종이 다 체크가 되는가를 체크해 보겠다. 그걸 공동 우리 상주 파견단을 너 받아들이라 정도를 요구를 하는 게 가장 예, 현실적인.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 지금 그 국제재판소에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잠정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해야죠. 유엔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의 특별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하지만은 시민들이라는 게 시민단체가 그 문제를 갖고 이 일을 제기를 해가지고 특별 절차에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절차가 있으니까 그걸 하면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지방정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얼마 전에 미야기라고 해가지고 후쿠시마 바로 위에 있는 센다이 쪽에 있는 미야기 현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기시다를 만나지 않았어. 만나가지고 우리 의견은 반대한다. 방향 반대한다 했잖아요. 아마 지방정부의 상당한 지방정부는 전부 다 반대 의사를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도 우리처럼 중앙정부가 워낙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내색을 안 하고 있을 따름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움직여가지고 일본 지방정부하고 자매결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하고 결탁을 해가 이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간다면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파워풀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저희가 이제 행진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행진을 하면 한국의 시민들이 일본에 와서 행진을 하게 되면은 지방정부에서 상당히 자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걸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으신 생각 같고요. 결국은 아까 같이 우리가 지금 과학 논쟁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거는 환경 문제면서 종합적인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문화, 국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입장에서, 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수산물 업계 쪽에 있는 분들, 이제 어시장의 어떤 대표분도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에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수산물 검사, 특히 수입 있잖아요. 그거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방류한다면 우리 전수조사하겠다. 이거는 거의 수입물을 막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고, 그다음 저는 부탁을 수산물 쪽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한다면 저는 결의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일본에서 러시아를 거치거나 중국 아니라 외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어떠한 수산물,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그걸 판매하지 않겠다 정도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위험한 것이, 일본이 지금 이제 앞으로 싼값이다면 일본 안에서도 안 팔릴 거고, 그럼 결국 수출해야 되는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해도 같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북한이 가면 북한, 중국이면 중국,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이렇거든, 일본이 일본.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후쿠시마가 아닌 거는. 그러면 결론은 그런 것을 우리가 취급하지 않겠다 정도의 결의가 있어서 국민들이 적어도 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좀 흐름도 사실은 이 제스처지만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범시민운동본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시민들에 대한 인식 정진입니다. 지금 정부가 무조건 괴담이니 어떻게 한다는 자세요. 시민들이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딱 그 과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 문제가 없어가 아니지만, 뭐 괜찮다 하는데 들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찝찝하다는 거죠. 인간은 과학을 넘어서 육감이라는 것 자체가 총체적으로 위험한 거, 안 좋은 거 있으면 저거 가는 게 이상하게 끄림직하다면 안 가요. 이게 좀 찝찝하다면 안 먹어요. 그게 방어 기제 최고의 과학 이상의 그거든, 메타피직스인데, 이런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충분히 알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부산의 범시민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원영 교수님 말씀 정부나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포기하면 안 되죠. 한국 정부가 제대로 국제적으로 이게 대 어필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지방 정부가 제대로 어필하게 하고, 그리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 문제점을 계속 우리는 지적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뜻을 모아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주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이렇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일 이제 일본에 지금 가기 때문에 우리가 출정식이라는 거를 축하를 해주고 잘 다녀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 그러니까 15일이죠. 토요일인데 11시에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오염수 방류 이후 이야기하고, 왜 지금 이렇게 일본까지 가서, 사실은 1800km인가 되는 1600km의 대장정이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도쿄까지 가서 일본의 정부와
일본 양원 국회에 우리 한국 국민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그런 굉장히 귀한 활동이고, 그래서 또 저기 끝나고 나서는 서명까지 행진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잠시라도 함께 걸을 수 있는 분, 또는 시청 앞에 11시에 만나주시고, 또 내일 저녁에 지금 범시민운동본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단체가 또 내일 15일 6시, 7시에는 6시부터는 해운대에서 푸른 정령들의 이 퍼포먼스가 있어요. 즉 바다에 이런 오염수를 방류하지 마라. 그리고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집회라든가 또는 카드 뉴스라든가 또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를 해서 실질적으로 오염수 1인 시위를 계속 물고 하는 그런 형태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방류하기 전까지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설령 방류를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중단시키는 노력을 계속 저희들이 꾸준히 해야 되고, 국제 유엔도 물론이고 그린피스라든가 국제적인 환경단체의 이런 어떤 인간으로서의 본성,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단합된 어떤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 이런 것 자체를 저희들은 범시민운동이 하고, 무조건 이 정도 되면 근본적으로는 원전이 갖고 있는 운영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상당히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재생 가능 에너지를 보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일은 안 하고 오로지 대통령부터 원전 업계를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의 문제점보다는 원전 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듯이 보이는 이 상황을 우리가 정면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래,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원영 교수님이 하시는 거, 또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 지금 167개 단체인데 이게 환경운동연합, YMCA, YWCA 같은 기존 단체뿐만 아니라 독스 모임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아리가 참여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단체가 이게 지금 200개, 300개, 500개, 1000개로 늘어간다면 저는 반드시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일 시청에 11시에 오시면은 거기에서 이 행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지만 그에 앞서 문화예술 공연도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시민 여러분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것을 적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진행할까 합니다. 함께 내일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